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저희가 위클리벳을 시작할 때만 해도 동물 관련 방송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동물 방송은 동물 관련 방송은 막 생겼다 없어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네. 왜냐하면 제가 최근 들어서 유독 동물 방송이 좀 많다는 느낌을 받아서 최근에 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짝 저는 위기감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뭐 저희 위클리벳은 사실 네. 지금 이제 방송으로 나오고 있는 펫방들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방송들하고는 약간 궤를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안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동물 관련 방송들이 그래도 나왔을 때 좀 시청률이 좋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쿡방이라는 방송이 요즘 요리 방송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쿡방과 덩달아서 펫방이라는 방송 용어가 생겼는데 펫방. 네,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시청률 저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많고 사실은 이게 흐름이에요. 이번에도 뭐 마리화나가 시청률이 안 나와서 강호동 씨 나오는 거 있죠? 페시타 해주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이 종편 방송국들이 생길 때 각 방송사별로 반려동물 방송이 다 생긴 거예요. 근데 또 다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 이런 걸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반려동물 방송을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초반부터 심각하게. 아, 그래 너무 심각하게. 아, 혹시 학범 네. 대표님한테는 같이 펫방 하자고 연락이 안 오나요? 예전에 제가 공중방역수의사 할 때 그 뭐더라? 케이블에서 했던 반려동물 방송이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군복무 중이라 못 나갔는데 다른 원장님이 나가셨거든요. 3번 정도 하고 없어졌어요. 그때 솔직한 심정이 어떻던가요? 아, 뭐 그냥 안타깝다. 내가 안 하길 잘했다 또는 네, 내가 안 안타깝다. 나가서 3번 만에 종영이 됐나? 네, 하여튼 예. 그때도 연예인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 MC 보고 했는데 3번 만에 종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학범 대표님은 사실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또 시청률도 생각보다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점도 보일 테고 네. 예, 이런 걸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또 누군가 보시고 PD 분께서 네. 이학범 수의사와 함께 펫방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연락이 오면 네, 아유 뭐 저는 뭐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왜요? 노리고 있었구나. 아니 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상업적인 모습보다는 진정성 있는 모습. 아니 그럼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방송 기획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수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진행하시죠. 아니 궁금해졌어요. 문득 사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동물 관련 방송이 생기면 막연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도 동물이 나오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정말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물 방송은 어떤 느낌인가요? 일단은 좀 동물을 많이 좋아하는 수의사분들은 아마 동물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보호자분들이랑 똑같이 느낄 텐데 이 반려동물 방송 또는 다른 동물 방송도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1박 2일에서 상근이가 한참 떴을 때 몇 년 뒤에 유기견 보호소 갔더니 그 그레이트 피레니드 종이 막 있더라. 최근에 삼시세끼에서 산채 같은 장모치와종이 떴더니 장모치와의 뭐 분양가가 600만 원까지 올라갔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 방송이 화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동물을 키우게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좋게 보시는 수의사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건 수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새로운 동물 방송이 생겼다고 했을 때 약간은 우려의 시선도 섞여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시장을 확대하거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하면 당연히 좋은데 그 외에 부작용도 꼭 이 방송 관계자분들은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부작용들을 고민 안 하다가 사라져간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프로그램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들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농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수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수하는 프로그램, 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그래도 시청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물농장은 사실은 2001년부터 방송했으니까 벌써 16년째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장수한 프로그램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농장에서도 동물보호단체들이 몇 번 지적할 정도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간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교육하는데
옛날에 잘못된 강압적 방법을 쓰는 방법이 그대로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희귀한 동물들을 키우는 거를 너무 귀엽게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동물의 입양을 부추긴다던가. 그래도 저는 동물농장에 이렇게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물농장 보면 알겠지만 유기동물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런 근본적인 법적인 우리나라에 허점이 있는 것도 지적을 하고 또 해외 선진국 사례도 많이 소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반려동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동물방송이 생기는데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 동물농장이 갖고 있는 이런 힘 같은 거 있죠. 진정성 같은 거. 이런 걸 꼭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서 방송을 기획하고 네.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승패가 나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동물농장 보면서 저희 집 강아지한테 그대로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렇죠. 저희가 사실 거기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 알려졌을 때 사실은 그걸 개선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알릴 때 제대로 알려야 된다라는 교훈도 제대로 얻게 된 그런 경험을 많이 맞습니다. 줬던 프로그램이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물방송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동물방송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동물방송이 돈이 별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네. 시청률이 잘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광고주가 안 붙는 거예요. 왜냐면은 동물 관련된 광고주들만 이거를 그 방송 앞뒤로 광고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이 관련 시장이 작거든요. 그래서 방송계 한 관계자가 저한테 한 얘기는 대표적으로 시청률 대비 돈이 안 되는 방송이 육아 방송이랑 이 동물 방송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광고계에서는 사실 동물과 아이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고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동물 방송 또는 육아 방송에 광고를 할 업체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동물 문화를 바꾸고 동물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걸로 뭐 화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물 방송은 좀 특수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동물이 나와서 동물 관련 방송이어서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만 만들면은 얼마든지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EBS의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구라든지 환경, 생태계 이런 걸 소개하는 방송인데 여기서 동물 관련된 주제를 몇 번 다뤘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4년 2월에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방송을 낸 거예요. 개를 키우세요 이게 아니고 아니라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아예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방송 내용이었냐면 보통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개를 키워서 또는 자기가 외로워서 개를 많이 입양해서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개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짖기도 하고 뭐 물어 뜯어 놓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분리불안 행동, 이상 행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오히려 없습니다라고 지적해주는 방송이었거든요. 그 많이 걱정을 했죠. 저렇게 지적을 해서 되냐. 그래서 그 방송이 역대 EBS 하나뿐인 지구의 그 수백 편의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이 조회가 된 방송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뭐랄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방송이 이제 큰 오히려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방송 또는 동물 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런 동물 문화를 올바르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시청률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요즘 워낙 방송들이 자극적인 쪽으로 많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 방송도 그런 트렌드에서 많이 자유롭지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시류에 편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물 방송들은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른 쪽은 자극적이어도 조금 이슈몰이가 되는데 동물이 자극적으로 갔을 때는 큰 이슈몰이가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그 프로그램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위클리벳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전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인식 제고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방송됐던 동물 관련 방송들 속에서
동물 학대라든지 네. 또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 방송에서 잘못된 거를 표현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송,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동물을 잘못 다룬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럼 바꿀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송에서 동물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잘못 다루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저거 약간 이상하지 않아라고 느끼셨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넘겼을 수도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월드컵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응원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16강 진출을 기원하면서 16강에 진출하면은 돼지를 경품으로 주겠다. 뭐 이렇게 동물을 경품으로 거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와,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뭐 수의사 대회 뭐 이런 데서 뭘 하면은 이학번 대표를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새끼곰이 나왔는데 이거는 심지어 동물 전문 방송이었어요. 지금은 폐지된 방송. 거기에 이제 뭐 미꾸라지를 장난감으로 새끼곰한테 줘가지고 새끼곰들이 그 미꾸라지를 막 그냥 갖고 노는 장면. 뭐 이런 게 나온 적도 있고. 또 월드컵 시즌에 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냐면 오랑우탄 4마리랑 개 4마리를 편을 갈라놓고 축구 경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얘네가 축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공을 던져서 오랑우탄의 머리를 맞고 공이 들어갔어요. 그럼 헤딩슛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어이없는 연출을 한 적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드라마에서 이 토끼가 나와요. 이 토끼가 이 두 주인공을 연결해주는 되게 중요한 매개체로 나오는데 그 토끼를 샤워기로 이렇게 샤워를 시켜서 토끼가 다 젖게 만드는 장면이 방송에 다 나갔어요. 근데 토끼가 원래는 토끼는 그렇게 온몸을 젖게 샤워시키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동물보호단체랑 수의사단체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뭐 이제 사과문 올라가고 뭐 그런 적들도 있죠. 사실은 그냥 웃고 넘기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나왔던 모든 예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좀 끔찍한?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그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장난감,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취급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을 할 때 차를 따라가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동물을 여러 번 동안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막 계속 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촬영을 할 때 동물이 어떤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인증을 받아야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반려인들도 예를 들어서 본인의 반려동물이 출연을 한다 그럴 땐 당연히 반려인들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닐 경우에 뭐 동물원에 동물이 출연을 한다거나 할 때 전문가라든지 수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동행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다 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이런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이게 또 기승전 또 이런 뭐랄까요? 우리나라 제도로 가는데 없는 게 맞나요? 근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우리 데일리베 실습 중인 학생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주제를 이 학생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우리 이학범 대표가 짰겠지, 계속 쪼았겠지. 주제 하나 내라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 주제 왜 다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자기소개부터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 본과 4학년 재학 중인 지수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데일리벳에 실습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위클리벳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고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어릴 때부터 저도 굉장히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애청을 하고 그랬는데 수의대에 진학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프로그램들이 마냥 좋게만 보이지가 않는 것이 희귀한 동물들이 정말 단순히 귀엽고 예쁜 모습으로만 포장돼서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혹해서 키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동물들의 그냥 행동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걸로 봤을 때는 동물들이 불안해서 나타나는 행동이거나 공포에 질려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그거를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으로
포장해서 전혀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랑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이 주제를 했으면 하고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혹시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수의사가 이제 곧 될 텐데. 네. 아, 그래서 제가 동물 관련 방송을 여전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이라는 게 아무래도 가진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게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야, 말을 너무 잘하시네. 우리 그냥 방송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수민 친구가 다 정리해줬네. 좋은 말 다 해주고. 제가 좀만 첨언을 하자면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물을 그러니까 편집하시는 분 마음대로 이인화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인화. 네, 의인화. 제 발음이 이상했나요? 의인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동물이 나오는데 두 동물을 이제 사랑 얘기로 막 엮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마치 한 동물이 다른 동물한테 차인 듯한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동물이 아파가지고 눈에 눈곱이 많이 껴 있는데 누구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친구가 자는 모습을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는 사랑 없는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이인화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의인화. 네. 다시면서 걔네들이 정말 사랑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군요. 아니고 오히려는 질병 상황이거나 문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치 저렇게 편집을 하는 거죠. 사랑 기준에 맞춰서. 근데 이게 좀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여주고 자막이 그렇게 나오고 화면 구성이 그렇게 되니까 그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믿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영향력이라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문득 저도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래도 동물 관련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위클리에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꽤 의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순간 아차 싶은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왜 말을 할 때도요. 맞아요. 동물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는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되게 좋다 할 때 뭐 개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앞에 무슨 동물이 붙는다거나 또는 뭐 만도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할 때 동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문화나님이 좀 방송인으로서 좀 뭐랄까 동물 방송이던 아니면 동물이 방송에 출연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보통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회의라는 걸 해요. 방송을 만들기 전에 PD나 진행자라든지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방송을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학범 대표님하고도 저희가 뭐 수의사의 정치 참여 이런 부분 이야기할 때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혹시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거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 관련해서 방송을 기획회의를 할 때 과연 그렇게 이거는 동물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겠는데요 라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지 근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침이. 그러니까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쪽까지는 하지 않고 이렇게 구성은 해야 되고 요거는 동물 보호 차원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을 아예 딱 대놓고 위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지만 그 방송용으로 방송에 동물이 출연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작가나 PD가 엄청 의식이 있고 개념이 있어서 동물 관련해서 스스로 조심하거나 스스로 그 부분을 검열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잘못된 부분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자체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미국의 우리가 경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참고로 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네. 동물자유연대에서. 동물자유연대에서 이제 동물 방송을 하는 한 방송국에다가 이 해외 미국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라라고 보낸 게 있죠.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냥 권고 사항인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방송인으로서 몇 가지 공감되는 거를 읽어주세요. 제작사는 방송 촬영에 이용되는 모든 동물이 동물 복지에 적합하게 관리받도록 해야 한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동물 복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동물보호법이잖아요. 동물보호법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동물 복지가 어느 선까지인지도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가이드라인을 쳐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촬영 중 관리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동물들 사이에 싸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공격적인 동물은 반드시 다른 동물들과 격리시켜야 한다. 동물들이 싸움이 붙었을 때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아마 지금 익숙하실 거예요. 예, 그냥 보고 있잖아요. 계속 시청자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되게 보는 사람도 정신적인 외상을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동물을 훈련하거나 동물에게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줄이나 목걸이, 입마개 등은 전문가의 감독하에 인도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훈련을 위해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물에게 전기 자극을 주는 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연 지금 현재 동물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알고는 있는지 또는 이 가이드라인을 앞에 펼쳐놓고 그 기획회의를 하고는 있는지 살짝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뭐 아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그래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 동물보호단체의 조언을 얻던가 아니면 동물 관련된 전문가들을 좀 자문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문위원회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촬영장에 오게 해가지고 동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기획회의 단계부터 수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요런 장면은 안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개별적으로 아는 수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라든지 요런 데서 그러니까 수의사 협회 같은 데서 아예 그런 자문단을 꾸려놓고는 자, 방송사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공문만 보내시면은 저희가 수의사 선생님 전문가를 연결시켜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의사 협회 차원에서 수의사도 교육을 시켜놓고 그런 교육받은 수의사들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보낼 수 있게. 그럼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뭐 어디 안건으로 올려야겠네요. 내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한번.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질 때 저희 반려인들도 일반인들도 수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겠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저희 위클립에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다 같이 노력해서 동물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도 계속 위클립에 타면서 노력해야겠죠.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학범 대표님은 동물 관련 방송에서 섭외가 오면은 중요한 거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하실 거죠? 아니 바빠가지고 해야죠. 다른 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기획회의부터. 네. 네, 위클립의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